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 부끄러워? 다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오늘?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작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못 만드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장갑차를 맞게 돼. 당시에 모여있던 시민들이 피하거나 주저하거나 했던 시민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군인들이 여기 이쪽 앞에 바로 내려 그분들이 먼저 끌어내리셔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아 그럼 나도 저거를 해야 되겠구나. 무력적 세기가 있는데 이들 다시 볼 수 있을까? 뭔가 실감이 안 나면서도 군인들을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감정을 자극했다가는 큰일이죠. 바닥에 엎드려서 다 바라보지 못했고 바닥을 보고는 있었지만 제 등을 밟고 누군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바라보지 못했고 바닥을 보고는 있었지만 제 등을 밟고 누군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결을 해야 되고 양쪽으로 교란을 먼저 했습니다. 양쪽으로 찢어져서 넘으려고 하면 그때 경찰 등기가 경찰하고 치다 내리지 마 가자. 그래서 이전에 끝내야 돼. 모든 의원은 의장. 네, 의장님이 첫 번째 담화를 하시고 은신한 이후에 의장님이 어디 숨으신지 모르셔야 한다. 뛰어서 키는 데만 엄청 집중을 했거든요. 한 5층쯤이었나? 순간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혹시 이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지? 여고님들 들어가시. 저들이 주고 들어왔는데 방어 이제 한 분이 달려오시면서 지금 유리창 깨고 진입하고 있다. 한 명이 이렇게 코너 돌면서 못 떨어뜨리고 죽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군인들이 꽉 차 있었고 이 문이 저 안쪽으로 활짝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소화기 풀었죠.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를 하니 급해서 끌어와서 물 뿌리고 그랬던 거죠.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결정. 의장님이 자리하시는 걸 보고 아 이제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의장석으로 쫓아 올라가서 의장님 손을 꼭 잡고 의장님 이동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의원들은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33분에 전화가 왔는데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본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상황. 의원들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침투한 계엄군에 의해서 일부 시설들에 대한 단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 몇 분 사이에 순서가 바뀌었다면 역사는 또 바뀌고 얼마나 큰 희생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절체.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계셨는데 두려워하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한 번도 아니셨고 그냥 필사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셨던 것 같고. 그건 진짜 감동이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불박하게 원하고 있구나. 민주주의 훼손되는 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때 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정신없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딸은 신발장 앞에서 완강하게 막아섰습니다.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못 가면 안 돼. 내일 다음부터는 가도 돼. 오늘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캄캄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생각을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우리 같이 거기서 함께 외치고 함께 있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날부터 겨울 내내 세 자매는 차기 최고 권력자가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민주주의. 무너질 뻔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건 칼바람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었습니다. 촛불은 응원봉으로 진화해 엄숙함보다는 흥겨움과 다채로움으로 각자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계 어디입니까? 엑스트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에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20대의 연지 씨. 응원봉이라는 게 사랑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얘는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추운 날에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계엄의 그날을 경험한 뒤 민주주의의 소중함, 국가 폭력 위험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진입한 이거 자체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 서로가 안전할 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나가봐야. 무책임했던 국가 탓에
또래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던 젊은 세대.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를 겪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또래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동력 같은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외치며 상경하던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이 경찰에 가로막혔던 그날. 칼바람을 뚫고 남태령으로 달려온 젊은 청년들. 아무런 접점도 없던 농민과 청년. 민중가요와 케이팝을 함께 부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자유 발언을 했었어요. 아,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히 이해만 경험을 했다고 보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서로 들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 그날의 따뜻했던 기억은 중요한 고비마다 함께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태령이라는 딱 그 계기를 통해서 뭔가 저처럼 180도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깨달아 연대하고 내가만 내 활동이 큰 영향 힘이 될 있다. 철조망 차벽으로 둘러싸인 관저에 숨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마저 무시하던 윤 전 대통령. 극우 지지자들에겐 끝까지 싸워달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너무도 답답했던 상황에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관저 앞 도로에서 사르르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밤을 지샜습니다. 음박 담요 하나의 의지에 기꺼이 눈보라를 맞았던 이른바 키세스 시위.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추웠고요. 진짜 손발이 다 얼고, 그리고 다 진짜 오한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시민분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쉬시라고 안내를 드려도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본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바깥에서 계속 지키시는 그런 모습. 나흘 밤낮 이어지는 응원봉과 함께 광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뤄낸 체포와 구속.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프로 살아올 것은 확신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기야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까지 목도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는 느낌? 혹시라도 인용되지 않고 부결되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지치지 않았고 끝까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광장입니다. 불법 개엄 123일 만에 마침내 이른 만장일치 파면 결정. 주무 시청구의 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0살 소년은 광주의 극을 경험했던 희태 씨는 그제서야 45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 마음에 목포에 방한들이 선포됐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어린애가 다시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을 때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탄핵이 완성됐을 때 최소한 저는 5.18을 이겨낼 수 있다. 권력자들이 그 당시까지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 든 어둠을 지나 비로소 다시 만난 민주주의. 한 명 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광장. 강추위 속에서도 따뜻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너를 구하고 너는 나를 구하고, 귀를 기울여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손을 우리들이. 약 1년 전 귀를 찢는 헬기 소리와 계엄군의 진입으로 아수라장이었던 이곳 국회의사당.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 문구처럼 시민들은 계엄 해제와 탄핵을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특검의 수사와 재판으로 본격적인 단죄의 시간이 시작됐지만 이곳을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주동자들은 아직도 사과나 반성 없이 지지 세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줄곧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달 말 처음 등장한 윤 전 대통령. 증인들을 여전히 계엄은 경고성 목적이었다는 궤변을 다. 우리 사령관 스스로 숨마시는 질서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 군 지휘관들에게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허명한 당신 앞에 잡아오라. 당신이 따사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전 대통령은 메모 글씨체를 트집 잡으며 비웃었고 본인이 낸 초고가 증거에 의해서 복수심 때문에 허위 증언하는 거 아니냐는 인신공격.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모든 과오는 부하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고 이거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민간기관 군 투입을 자신 무소사에도력을 보내야 선과 관련 사무실에 지휘도 애매한 파견검사들까지 이 좋은 정안과 그리고 거린다는 거는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소란으로 자신들의 감치를 명령한 재판장에겐 입에 담기 힘든 그냥 넘어가면 세상에 공짜세요. 임 전 장관 역시 법정에 나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소란을 부추겼습니다. 불필요한 시비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판결이 언제 나올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당시 포고령 같은 문건은 고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는 헌재 진술이 위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전체 위증을 했습니다.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30번 넘게 되풀이했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커녕 일말의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 내란 선동 피의자를 감싸고 우리가 황교 아닙니다. 극우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알고도 강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분들이 진짜 내란 세력입니다.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서 자신이 당권을 잡아서 자신의 정치적 야유를 치고 싶은 욕심, 이런 지극적인 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조사 방식은 달랐지만 12.3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MBC가 조사했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내란이란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고 지역별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의견이 비슷했던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습니다. 내란죄로 판결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내란죄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19%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죄의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은 외환죄의 일반 이적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답했고 일반 이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답변은 31%였습니다. 구속기한을 유례 없이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지기현 재판부. 방송으로 중계된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고 진지하지 못한 진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특검보님들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꼭 저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 아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면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저 그냥 마음이
재판이 늘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다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3%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국민은 내란인데 연령대와 지역,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문제란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층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문제 없다는 답보다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현재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현 상황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전이므로 내란 종식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것이 규명됐으므로 내란이 종식됐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왜 그러한 비상경 가능했을까? 왜 그러한 비상경 선포를 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에 대한 지지를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물에 대한 책임 규명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정치권의 관여 여부 조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인거에 내란에 가담을 안 했을까? 이재명 후보가 내란에 가담한 직자를 조사하려는 지에 대해도 물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는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 다수의 의견처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고 그 단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분출됐던 소수자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제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함께 공동의 울타리로 안전하게 존엄 있는 삶을 원하는 건데 그런 새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아직 모자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광장에서 깨달은 연대의 힘을 직접 실천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연대하는 이야기에 힘을 믿고 싶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 같아요. 광장이 끝난 광장들의 감각 속에 만들어진 사회적인 연대의 소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 어두운 광장을 밝히며 빛의 혁명을 이뤄낸 작은 불빛들. 배우 김규리 씨는 그 빛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변치 않는 철제 캔버스 위에 담아냈습니다. 정말 시 가득했어요. 정말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또 울컥한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빛을 들어주셨고 그 빛이 가득했어서 그날 국회 앞에 갔다가 빛이 늘어났죠.